네, 빅데이터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는 지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정치 이슈 말고 네, 그럼 또 이것도 정치적 문제가 돼버리긴 했어요. 네, 정시 확대 문제를 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어제 각 시도 교육감들이 정시 확대 반대 또 입장도 내놓기도 했는데 요즘 네. 우리 사회 이제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정시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언급량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정시가 어느새 입학 용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정시 정시에 만나요, 정시에 시선 집중, 우리 다 같이 봐요, 들어요 이랬는데 네. 유튜브도 봐요. 한자가 다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썰렁해요. 네. 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정시를 검색어로 입력한 결과 네.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언급되고 난 직후 정시 언급량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평상시보다는 무려 이 언급량이 7배 되는 수준입니다.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네. 입시와 관련 있는 용어들은 주로 이제 입학 서류 제출이나 입시 전형이 있을 때 반짝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뭐 정시냐 수시냐 뭐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인데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역대급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급상승한 효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정시 키워드를 넣는 경우 확대한다는 의미 부여가 된 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이 정시 확대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대입하여 네. 대입이니까 또 대입을 했네요.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정시 확대는 대통령 시정 연설 이전에는 확대까지 넣었을 때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대학 입시 제도니까. 네. 근데 언급되었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었는데 대통령 시정 연설 이후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시 확대 관련 관심도는 대통령 시정 연설이 사실상 기폭제가 그렇죠. 된 뭐, 셈인 거죠. 네. 사실 뭐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정시가 있으면 또 수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시 또는 수시의 연관어에서 관련된 입시의 문제점 네. 좀 뭐 잡히는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연관어를 분석해 보면은 이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연관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시 또는 정시 확대를 키워드로 먼저 입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 관련 연관어는 정치 사회적 의미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대학 입시, 뭐 입시 제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관되는 단어를 연결하는 수준에 그쳤고요. 네. 수시를 그래서 검색어로 입력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유의미한 수준의 연관어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일까 생각을 했는데 더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학종,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시대 학종 이렇게 네. 딱 돼 있었죠. 그래서 네. 학종과 비교과를 대입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예. 이 연관으로 대입한 결과 짜잔 가장 연관도가 높은 단어는 수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반 비율 정도, 수시의 절반 비율 정도가 정시로 나타나서 학종과 관련도가 높은 단어는 수심을 알 수 있겠고요. 너무나 당연한데 수시와 정시를 제외하고 이 관련성이 높은 연관어, 학종과의 연관어죠. 개혁, 네. 돈, 스펙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서 문제점을 짚을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그동안 입시 전문가들이 또 진단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비교과가 너무 많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스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과를 넣어보면 또 경제력이라고 하는 연관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시점이 다음 주인가 아마 수능이죠. 네, 수능이요. 1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능 전에 보통 이제 그 수시가 진행이 되니까 수시 전형이 이게 네. 또 시점으로 또 맞아떨어져서 이 언급량 부분이 이게 겹쳐 있었겠네요. 그랬을 그 수도 부분이라면.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정시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감성 분석 결과가 여론조사에 뭐 긍정 부정하고 좀 다르다는 개념 자체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 정시를 입력하고 긍부정 감성을 확인해 본 결과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예. 지난 10월 초에 이제 대입제도 개선 논의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활발하게 논의됐었는데 정시 관련해서는 중립적 감성이 10월 초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예. 네,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거론된 이후 정시 관련 검색어는 긍정, 중립, 부정 감성이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시 확대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또 뭐가 나오냐면 입시 혼돈, 네, 교육 네. 포퓰리즘 이런 보도 기사 중심으로 부정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공간에서는 주로 입시 관련된 사람들의 관련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 입시 제도에 압도적인 여론이 모아진
이 여론조사 결과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시로 입력했을 때는 감성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네, 수시가 반드시 나쁘고 바람직하지 못한 입시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정시학대 논의가 지난 9월 초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이후 수시 관련 언급량이 높아지면서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월 중순경까지는 수시에 대해 긍정적인 감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날 정도로 그럼 수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 수시가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을 텐데 네.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수시에 대한 감성 분석은 긍정, 부정, 중립 과정이 마구 뒤섞입니다. 어느 한쪽 감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감성의 혼재 현상이 빚어졌는데 예.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는 수시 언급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허. 대통령이 정시반으로 수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긍정과 감성 구분이 되지 않는데 전체적인 언급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감성 분석 자체가 의미 없어질 정도의 네. 수준량으로 급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아젠다를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상당히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예. 청취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예. 만약 김종배 진행자께서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정시와 수시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했을까? 자, 다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갑자기 학종에 대해서 싸늘해지네요. 그러니까 수시가 아니라 학종으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학종을 넣어봤더니 지난 10월 초에는 학종에 대한 긍정 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논의될 때는 그냥 네. 아주 중립적으로 논의되는데 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에는 학종에 대한 부정 감성이 5배 가까이 급상승했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 최근 일주일간은 또 이 학종에 대한 부정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상을 보면은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논의 구조에서 핵심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중고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이 공정성 또 공평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빅데이터상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보면 네. 궁극적으로 수시 입시 전형의 장점을 취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당장의 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 학종 그리고 비교과 중심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는 상황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시대 지금 입시 쳤다면 정시냐 수시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 제 대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양다리 걸치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것이다. 시선이 분산되네요. 배중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